서울 한복판 한 금융회관의 은행 점포. 오후 2시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온다. 은행 내부는 한적하고 고요하다. 창구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고객들도 몇 명 없다. 그 순간 낡고 해진 점퍼를 입은 노인 하나가 자동문을 통해 들어온다. 노인의 얼굴은 까칠하고 수염이 덥수룩하다. 손은 거칠고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다. 은행 직원들이 슬쩍 눈을 떼고 다른 곳을 본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나 한 젊은 여성 직원만은 다르다.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 따뜻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그 목소리에 멈춰선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뭔가 측정하듯한 무언가가 있다. 마치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래, 이 아이가 맞는지 직접 봐야겠군. 노인은 천천히 창구로 다가선다. 여성 직원은 의자를 권한다. 노인이 앉으면 그녀는 몸을 약간 구부려 그의 눈 높이에 맞춘다.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는 척한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이 장면에 닿아 있다. 노인이 입을 연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수줍어하는 사람의 그것이다. 아가씨, 혹시 잊혀진 계좌 찾는 거 가능할까요? 옛날에 개설했던 통장인데 어디 놔뒀는지 못 찾았어요. 여성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표정에는 동정이 있지만 결코 경멸은 없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신분증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이 촉촉해진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고개를 약간 숙인 후 다시 천천히 올린다. 그때 그의 눈빛은 변해 있다. 뭔가를 결정한 듯한 표정. 그런데 말이야, 아가씨.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도 무시당하나? 여성 직원은 그 질문에 잠깐 생각한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자산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한다. 마치 그것이 오래 찾던 답인 것처럼. 그리고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낸다. 낡은 지갑이다. 손가락이 미련스럽게 그것을 열고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낸다. 이게 그 통장이야. 혹시 도와줄 수 있겠나? 여성 직원은 그 통장을 받아든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마치 그 통장이 최고의 보물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깊이 있게 바라본다. 이 아이 진짜 정직한 마음이 있군. 여성 직원이 컴퓨터를 켠다. 그리고 통장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로딩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몇 초 뒤 화면에 뭔가가 뜬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놀라는 듯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는다. 그 화면에는 큰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어르신, 여기 계좌가 있네요. 정말 오래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걸 찾으신 거 맞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여성 직원은 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한다. 신분증 확인, 서명, 인증 절차,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된다. 하지만 그 과정 중간중간 노인은 여성 직원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의 진심, 그녀가 설명할 때의 친절, 그녀가 일할 때의 정성,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다. 마침내 절차가 끝난다. 여성 직원이 영수증을 건넨다. 어르신, 모든 확인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계좌에 접근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노인이 그 영수증을 받는다. 그 손길이 많이 흔들린다. 아니, 그게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감정의 동요가 있는 것 같다. 고마워, 아가씨. 그런데 내 질문에 대답해 줄게 정말 고맙네. 세상에 당신 같은 마음이 많지 않거든. 여성 직원은 웃는다.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모든 분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여성 직원의 손을 가볍게 잡는다. 그 손길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축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북이일 거야.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지닌 마음이야. 노인이 천천히 은행을 나간다. 여성 직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뭔가 미묘한 것이 보인다. 그 노인의 뒷모습 속에 어떤 품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렇지 않다. 마치 누군가 무게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인 것처럼. 그로부터 이틀 뒤 여성 직원의 이름은 이수영이다. 그녀는 지금 본사로 호출을 받았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계속 가슴을 쓸어내린다. 혹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50층의 회장실. 그곳은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창으로 가득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보인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회장실 내부로 수영이 들어선다. 그 순간이다. 수영은 멈춰선다. 왜냐하면 회장실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노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그 눈빛은 예리하고 그 표정은 위엄이 가득하다. 수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온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수영의 눈을 마주본다. 앉아요, 이 직원. 수영은 주어진 의자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회장이 다시 말한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무거운 울림이 있다. 당신의 이름은 이수영이지? 네, 맞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당신은 이틀 전 은행 창구에서 나를 만났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르신을 몰라보고.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한다. 그래. 그리고 그래야만 했어요. 만약 당신이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신의 친절은 연기가 됐을 거야. 수영이 고개를 든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깊이 생각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달라진다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로. 수영이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회장이 계속한다.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기 며칠 전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회사를 팔아도 좋습니다. 대신 훌륭한 사람에게만 맡겨주세요라고.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넌 모를 거야. 수영이 손을 가슴에 모은다.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는 수영의 정면에 앉는다. 당신은 내 아들의 유언을 모르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겨라고. 그 말 속에서 수영은 떨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은행 창구에서 한 행동 하나가 그토록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찾아다녔어. 서울의 여러 은행, 여러 회사를 다니며. 그리고 당신을 찾은 거야. 너는 내가 돈이 없는 노숙자일 때도 그냥 한 사람으로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의 마음이야. 수영이 울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두려움도 기쁨도 섞인 복잡한 눈물이다. 회장님, 제가 그 정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젓는다. 특별하지 않다고? 너는 내가 무능한 노숙자로 보일 때 내 손이 거칠다고 해서 내 인품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는 내게 물어봤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나요? 라고. 그 질문 속에 너의 마음이 보였어. 회장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놓는다. 이건 내 아들의 유언장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 사람의 진심이 회사의 진심이 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수영이 그 서류를 바라본다. 그 글씨는 정성 들여 써진 것처럼 보인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평사원일 뿐입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는다. 자격은 뭘까? 자격은 많은 돈을 벌어본 경험인가? 아니야. 자격은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이야. 그리고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수영이 서류를 집어든다. 그 손길은 여전히 떨린다. 회장이 끝으로 말한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없어. 나이도 많고 마음도 많이 닳았지.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아들도 그렇게 믿었고 나도 그렇게 믿어. 수영이 고개를 들고 회장을 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 노인이 은행 창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지닌 마음이야. 그것이 회장이 직접 한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영의 책임이 되려고 한다. 며칠 뒤 수영은 회장실에서 나온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의 흔적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의지도 보인다. 그녀는 원래 다니던 은행 지점으로 내려간다. 은행 창구. 오후 3시쯤이다. 손님들이 여럿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쁘게 일을 한다. 하지만 수영의 눈빛은 달라져 있다. 마치 누군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의 그것이다. 그 순간 또 한 명의 노인이 은행에 들어온다. 이 노인은 흙이 묻은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은행원들의 표정이 바뀐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눈을 굴린다. 그 노인은 가지런히 서류를 꺼내려다 손가락이 부들거리는 바람에 서류가 흩어진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노인이 구부려서 그것들을 줍는다. 하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 수영이 재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달려간다.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워 올린다.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수영이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그 팔은 생각보다 가늘고 약해 보인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아파요? 손이 많이 차가우신데. 노인이 수영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 뭔가가 반짝인다. 인정인가 아니면 감사인가. 고마워, 아가씨. 세상에 너 같은 마음이 많지 않네.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다른 직원이 입을 연다. 어르신, 저희가 바쁜데요. 어서 자리에 앉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수영은 돌아본다. 그리고 그 직원을 바라본다. 그 직원은 눈을 피한다. 할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수영이 노인의 손을 이끈다. 그리고 자신의 창구로 데려온다. 그곳에 의자를 권한다. 노인이 앉으면 수영은 물을 떠온다. 먼저 물 한 잔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물을 마신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에서 처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은행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않나? 수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그래?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노인이 수영의 얼굴을 깊이 있게 바라본다. 마치 그녀 속에 뭔가를 읽으려는 듯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 수영이 한숨을 쉰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돈이 많은 사람만 소중한 줄 알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노인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수영이 노인의 손을 잡는다. 그 손길은 손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그런 따뜻함이 있다. 우연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시험했어요. 가난한 척하면서. 그리고 저를 깨우쳤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지닌 마음이라고. 노인이 수영의 손을 꽉 쥔다. 그분이 누구지? 수영이 웃는다. 그것은 밝은 웃음이다. 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수영이 노인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작성을 시작한다. 모든 절차를 설명한다. 한 단계 한 단계 친절하게. 노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영은 다시 설명한다.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난다. 모든 절차가 끝난다. 노인이 일어난다.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올 일이 있으면 너한테만 가야겠네. 수영이 웃는다. 언제든 오세요, 어르신. 저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은행을 나간다. 뒷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인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사람의 그것이다. 그때 옆에 다른 직원이 수영에게 물어본다. 너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해? 저 정도 손님한테 우리는 보통 이 정도까진 안 해. 수영이 돌아본다. 그 표정은 진지하고 동시에 부드럽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른 직원이 뭔가 말하려고 하지만 말을 삼킨다. 수영의 그 표정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수영의 일상은 바뀌어 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은행을 가기 전에 카페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신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녀는 거리로 나간다. 그리고 이 도시의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 공원 벤치, 지하철역 입구, 다리 위. 그곳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에게 아메리카노를 나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회장은 수영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었다. 모든 고객 대면 업무를 자신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영은 은행의 문화를 천천히 바꿔나갔다. 한 달 뒤 은행의 분위기는 현저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있었다. 마치 그 분위기가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수영이 보여주는 그 친절함이, 그 따뜻함이.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또다시 찾아온다. 은행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그의 뒤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따르고 있다. 은행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일어선다. 이것이 회장의 깜짝 방문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 지점의 대기 시간은? 한 임원이 대답한다. 2분 45초입니다, 회장님. 한 달 전에는 8분 30초였습니다. 회장이 웃는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91%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수영을 바라본다. 수영은 아직도 깜짝 놀란 표정이다. 이 직원의 이름은 이수영입니다, 회장님. 회장이 수영에게 걸어간다.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수영에게 집중된다. 안녕, 이 직원. 잘 지냈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주변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알려줬나? 아니요, 회장님. 저는 누가 올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웃는다. 그래. 그게 좋아. 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들을 위해. 회장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직원이 이 지점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직원이 은행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수영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 손길에 담긴 감정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다. 모든 것이 옳게 진행되고 있네. 정말 좋아. 회장이 떠나간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매우 컸다. 은행 전체 직원들의 의식이 한 번에 바뀌었다. 그리고 수영이 왜 그렇게까지 친절하는지 그 이유가 모든 이에게 전해졌다. 그 이후로 이 은행점은 도시에서 가장 따뜻한 은행이 되어갔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함을 받으러 왔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항상 이수영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영이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있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건다. 혹시 이수영이세요? 수영이 고개를 든다. 네, 저인데요. 혹시 아세요? 그 중년 남성은 웃는다. 그리고 명함을 내민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실장 이성호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뭔가 전하라고 해서 왔어요. 수영이 명함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무슨 일이세요? 이성호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곧 있을 회사 전체 임원회의에 당신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제가요. 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영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회의 전날 수영은 극도로 긴장해 있다. 회사 전체 임원 회의라니. 자신은 평사원도 아니고 은행 직원일 뿐이다. 왜 자신이 거기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다. 이성호 비서실장으로부터다. 내일 아침 8시 회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회의 전에 회장님과 마지막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수영은 밤을 새운다. 쉬지 못하고 생각만 한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8시 수영은 회장실 앞에 서 있다. 심장이 철썩거린다. 문을 두드린다. 들어와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영이 들어선다.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수영을 맞이한다. 어서 와. 긴장했나? 네, 회장님. 제가 왜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몰라서. 회장이 한숨을 쉰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이 세상은 잔인한 곳이야. 돈이 있으면 친구라고 부르고 없으면 무시하지. 그런데 넌 다르잖아. 넌 사람을 먼저 봐. 회장이 수영의 손을 잡는다. 내 아들이 죽고 난 후 나는 이 회사를 누가 이어받을지 고민했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지.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았고 너를 시험했어. 그리고 넌 합격했어. 회장님, 나는 이제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울 거야. 아니, 이미 세웠어. 오늘 회의는 그걸 모든 임원에게 알리는 자리야. 수영이 흔들린다. 후계자라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장이 계속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괄시할 거야. 하지만 넌 흔들리면 안 돼. 왜냐하면 넌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믿어.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안다. 수영이 눈물을 흘린다. 이 회사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길 원해. 그걸 너가 이루어 줄 수 있을까?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수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그래. 그럼 이제 가자.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보자.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간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들을 바라본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 회장이 말한다.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 사람입니다. 임원들 중 누군가가 웃는다. 비웃음이다.
왜냐하면 수영은 너무나 젊고 평사원이었기 때문이다. 회장이 한 번 더 말한다. 이분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임원실은 조용해진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합니다.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이익. 이것이 새로운 경영 철학입니다. 회장이 수영의 손을 들어 올린다. 이분을 환영해 주세요. 조용한 박수가 나온다. 모든 눈빛이 수영에게 집중된다. 그 순간 수영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를,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도. 일주일 뒤 뉴스 속보가 터진다. 한빛재단 설립자 박은호 명예이사장, 며느리에게 냉대받아. 가난한 며느리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몰려. 뉴스는 폭탄처럼 터졌다. 인터넷은 뒤집어진다. 수영에 대한 댓글이 폭증한다. 댓글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이런 며느리가 다 있네. 돈은 있어도 마음은 없네. 악마 같은 며느리. 수영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인사는 차가워진다. 일부 임원들은 회장에게 직접 항의한다. 회장님, 이런 인물을 후계자로 삼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다. 그리고 이틀 뒤 또 다른 뉴스가 터진다. 박은호 명예이사장, 사실 재벌가 며느리를 시험한 것으로 밝혀져. 가난한 척 접근, 며느리의 진심 확인. 이번 뉴스가 나오자 댓글은 완전히 뒤바뀐다. 어라? 그럼 뭐야? 그 며느리가 피해자네. 아, 유명한 회장이구나. 며느리는 결백한데. 하지만 수영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신문은 이미 그녀를 악한 며느리로 낙인 찍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변해버렸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온다. 수영의 남편이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니, 이미 떠나고 있었다. 남편이 수영의 앞에 이혼 서류를 놓는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세상이 너를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한 나도 함께 낙인 찍혀야 하니까. 수영이 그 서류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뭘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세상이 원망해. 그리고 나는 그 원망을 견딜 수 없어. 남편이 문을 나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일부 임원들은 회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이런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회장이 대답한다. 이미지?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야. 하지만 회장은 조용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3주 뒤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의사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장이 수영을 부른다. 수영이 병실로 들어간다.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넌 완전한 회장이 되어야 해. 회장님, 안 되세요. 제가 어떻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는다. 세상이 널 어떻게 봐? 넌 알지? 수영이 눈물을 흘린다. 네. 그래도 넌 앞을 봐야 해.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빛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넌 빛을 가진 사람이니까. 회장이 수영의 손을 꽉 쥔다. 내 아들이 말했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 말이 맞아. 그리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건 너야. 수영이 고개를 숙인다. 이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남편도 떠났고 세상도 자신을 버렸고 심지어 회장마저 이제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 회장이 한 가지 더 말한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 함께 있고 나도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야. 수영이 회장을 바라본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회장이 돌아가신다. 정확히는 6개월 뒤였다. 그 사이 수영은 완전한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도 천천히 변해갔다. 왜냐하면 수영이 회장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회사 내의 모든 이윤을 사회 환원에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음식점 없는 거리의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를 만들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 자신이 그 활동의 최전선에 섰다. 매일 아침 수영은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다. 그것을 본 언론들도 천천히 수영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악한 며느리가 아니라 천사 같은 며느리였다. 박은호 회장의 마지막 유산, 따뜻한 며느리 이수영. 세상을 바꾸는 한 여인의 이야기. 6개월 뒤 회장이 돌아가신다. 장례식은 국장이 된다. 그리고 그 장례식 직후 이성호 비서실장이 수영을 찾아온다.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에게만 주라고 지시하셨어요. 수영이 봉투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그 봉투를 뜯는다. 그 안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있다. 수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이겠군. 미안해.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넌 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나?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를 말이야. 은행 창구에서 너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너를 알아봤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다라고. 나는 너를 시험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 앞에서 모두가 변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어. 그것이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제 너는 이 회사의 회장이다. 하지만 넌 여기 멈춰서는 안 돼. 넌 더 큰 것을 해야 한다. 너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너의 책임이야. 그리고 나는 믿는다. 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죽기 직전 내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울었다. 그는 후회했어. 너를 버린 걸.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넌 그냥 가. 수영은 이제 세상의 남편이 될 거니까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되었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이제 너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까. 내 아들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그리고 기뻐할 것 같아. 자기가 남긴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해졌으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넌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뒤를 따르고 있어.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박은호. 수영이 편지를 읽고 오열한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고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다. 이성우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 회장님께서 한 가지 더 남기셨어요. 이 영상을. 이성우가 영상을 틀어준다. 그것은 회장이 병원 침대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회장은 건강해 보인다. 마치 뭔가가 그를 치유한 것처럼. 회장이 영상 속에서 말한다. 수영아, 이 영상은 내가 너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갈 때는 아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 넌 옳게 가고 있어.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빛이 있을 거야. 사람의 진심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마. 그리고 그것을 지켜. 영원히 너를 응원한다. 영상이 끝난다. 수영은 그제야 알았다. 회장이 자신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갈 것인지를. 1년 뒤, 수영은 한 요양원의 복도를 걷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시설 중 하나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복도의 끝, 한 방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방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다. 그것은 회장이 아니다. 하지만 수영은 이 노인을 안다. 이 노인은 예전에 은행에서 수영을 만났던 그 노인이다. 수영이 1시간을 들여돕던 그 노인. 수영이 방에 들어선다. 노인이 깨어난다. 그리고 수영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웃는다. 아, 아가씨. 당신이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좋아, 아가씨. 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수영이 노인의 손을 잡는다.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분들을 도우려고요. 노인이 수영의 손을 꽉 쥔다. 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아가씨.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날 저녁 수영은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엔 그 노인은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영원한 잠이라고. 수영이 그 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다. 손은 차갑다. 하지만 수영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다. 그 다음 날 수영은 결정한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로. 회장의 이름으로. 박은호 자선재단이라고. 그 재단의 목표는 한 가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3년 뒤, 박은호 자선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게 된다. 푸드뱅크, 요양원, 학습센터,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재단의 현관 정면에는 한 문구가 새겨진다.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다. 마지막 날 수영은 그 문구 앞에 서 있다.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가난했던 사람들도 부자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온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축복하는 듯한 바람이다. 수영이 하늘을 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회장님,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부자는 사람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카메라는 멀리서 이 장면을 담는다.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 사이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배경에는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곳에서. 영상은 천천히 흐려지면서 끝난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사라진다. 바람이 문구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들린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지만 진짜 부자는 드물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켜, 그리고 나누어. 그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자 되기니까.